환자분 괜찮으세요? 너네 공부 못해서 여기 왔잖아. 오돌뼈 가정교육이 못 받았던데요? 아줌마가 미안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서 간호학을 공부하는 요가 강사 오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 오차담 첫 번째 에피소드가 올라가고 이 반응이 폭발적이었는데요.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사실 올리기 전에 너무 무서웠어요. 지금 한국 사회가 자신의 의견을 표출했다가는 매장이 되거나 나락에 가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패닉이 왔었는데요. 뜨거운 반응과 애정 보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빙도 남박 고수 백차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립밤을 너무 많이 발랐구나. 고수차라고 하면 이제 실란트로, 고수를 마시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이제 오래된 늙은 차나무에서 땄다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진짜 비싼 차라고 이게. 요만큼에 25만 원 정도 선물 받았어요. 저 이제 그렇게 사치스럽게 살지 않거든요. 오늘은 간호학과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물론 다닌 지 한 학기밖에 안 됐고 지금 1학년 2학기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지만 제가 그냥 다니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개강 첫날이었어요. 1시 수업인가 그래서 11시쯤 이제 샤워해야겠다 이렇게 랄랄라 하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오늘 D반 12시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정도 남은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일 처리를. 근데 이제 서귀포에 살고 이런 친구들은 1시간 정도 걸리니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프로세스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수업이 이렇게 미뤄졌어요. 그래서 오후에 이제 수업을 하게 됐고 그때 이제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 교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교수님이랑 해야죠.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다는 점 항시적으로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 바꿨잖아요. 진짜 아무 말 없이 다리를 이렇게 꼬고 앉아서 허공을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3분 정도 남았을 때 뚝뚝뚝 걸어 나오셨어요. 교단에 이렇게. 과대 누구니? 그 과대도 태어나서 처음 과대를 하는 걸 거 아니야. 20살인데 그래서 전데요? 그랬더니 이게 다 온 거야? 내가 너네 기다려야 되니? 아니 3분 남았잖아. 오돌뼈가 다 같이 돼가지고 있는데 핸드폰 꺼내세요. 전원 꺼. 이렇게 수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폭압적인 분위기를 계속 잡아가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렇게 수업 시작하고 한 3분 정도 있다가 뒷문이 끽 열린 거예요. 근데 이제 애가 어기적 막 미안해가지고 늦게 들어온 거지.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다가 걔를 이렇게 쳐다봐. 진짜 한 3분 정도? 그래서 모두가 이제 걔를 봤다가 교수님 봤다가 막 이렇게 됐는데 미안하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그러다가 이제 너네 텀블러를 들고 들어온 애들이 있더라. 너네 그거 부모 욕먹이는 짓이야. 가정교육이 못 받았다는 얘기야 그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뭔 말이야. 우리 엄마는 내가 텀블러 들고 다니면 기특하다고 하는데. 이 수업은 어떤 수업이다 얘기를 하실 때 어떤 애가 이제 교과서를 철퍽 이렇게 한 장을 착 이렇게 넘긴 거야. 근데 갑자기 또 3분 정적. 걔만 봐. 와, 심하다. 내가 말하는 거 책에 안 나오는데 아니 볼 수 있잖아. 눈만 봐야 돼? 그런 분위기를 막 조성을 하다가 이제 클라이막스에 달았을 때 이런 멘트를 날리는 거야. 너네 공부 못해서 여기 왔잖아. 공부 못해서 대학 육지로 못 갔지. 고등학교 때 많이 놀았잖아. 그럼 여기서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니네가 여기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취업하는 거밖에 없어. 아니 1번? 왜 여기서 탈출하고 싶다고 생각해 모두가. 그리고 2번? 왜 모두가 공부를 안 해서 여기로 왔다고 생각해. 네가 뭔 아세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내 주변에도 많았단 말이야. 뭐 할머니가 아프신데 간호할 사람이 자기밖에 없어서 간병을 하면서 수험생활을 보낸 친구들도 있고 학원에 갈 버스비가 없어서 그거 알바하다가 학원을 빼먹은 친구들도 많고 근데 네가 뭘 안다고 다 놀다가 여기 왔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지 그리고 그 교실에 그런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어떡할 건데. 저는 특히 화가 난 게 저는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래? 이렇게 하고 말 수 있는데 이제 그 수업이 끝나고 저희 학년 동기들 몇 명이랑 얘기를 해보면 아 그렇긴 하죠. 저는 근데 공부는 잘 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근데 저희 학교 간호학과에서 좋은 학교예요. 저희 학교가 간호로 시작을 한 학교고 그래서 제주도 어르신들한테 저희 학교 다닌다고 하면 너무 멋진 데 다닌다고 얘기하실 정도고 그 경쟁 시스템에 뛰어들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실제로 제주도에 쭉 머물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고 정말 개인의 다양성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게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는 정도로 우리나라 사회가 발전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저 어렸을 때보다. 지금 14년이 지났어. 내가 20살인지. 근데 이런 일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 그 교수님도 그렇게 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끔 자극하려는 말이었던 거예요. 너네 공부 못해서 이딴 학교 왔지? 너네 부모님은 무슨 죄를 지어서 등록금을 내줘야 되니? 그런 얘기도 했어? 남자애들 알바해서 술 처먹지. 여자애들 화장품 사지. 책 사 그 돈으로. 니네 부모님 왜 니네 책까지 사줘야 되니? 너무 이 시대의 흐름을 못 읽으신다. 요즘 애들한테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말했어. 니네 뭐 그렇게 알바한다고 명품도 못 사잖아. 어디 이상한 거 싸구려 계속 사다가 그치. 바를 바에야 그냥 사지 마. 아니 내 애가 거기 가서 그런 소리 듣고 있다고 생각해보라고. 그녀의 세상에서는 이게 막말이 아닌 거지. 자극을 주는 말들인 거지.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못 읽는다는 말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내가 대학교 다닐 때 그걸 막 저항하지 않아서 우리 세대가 그래서 얘네가 이런 일을 아직도 겪고 있나? 이런 부채감이 드는 그래 거야. 그것도 맞겠지. 저 너무 흥분을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을 개인의 노력 하나로 결정이 됐다라는 식의 의견이잖아요. 너가 열심히 안 해서 이렇게 됐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환경 다 봐주고 뭐 사정 다 봐주면 누가 열심히 사냐. 당연히 노력은 중요하죠. 자기가 성공을 하고 싶다면 노력은 당연히 필수인데 사실 이 사회 구조를 같이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출발선이 달랐다. 그건 다 같이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지금 서울대, 연대, 고대 그 의대에 들어간 애들 중에 몇 %나 강남 4구 출신인지 그거 바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수능이라는 게 대단히 공정한 시스템 같이 생각이 되세요? 아니잖아요, 사실. 사교육비가 얼마나 들 수 있는지 이런 것부터 정말 유치원 때부터 다 결정이 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대치동에서 크지 못했으면 걔네를 이기기 위해서 3배, 4배 되는 노력을 했어야지. 이런 논리이신 거잖아요, 지금. 그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냐고. 이제 막 교복을 벗은 애들한테 할 말이라고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그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또 다른 과목 중에 시험이 정말 이렇게 말해도 되나? 치사하게 나와요. 글자 하나 정말 조사 하나 바꿔서 오답을 만들고 그러니까 교과서를 누가 더 잘 외웠느냐 이걸로 평가를 한단 말이죠. 새로운 지식을 배우면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제 그런 거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입력을 하고 끝이 되는 교육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험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동기들 중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어쨌든 그래도 책을 더 많이 외운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책을 덜 외워서 그래요. 이렇게 나의 탓을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책을 다 외우는 것과 이 시험 문제에는 정말 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 고등학교 때 가르쳤어야 돼. 이 비판적 사고를 하고 이 사회 시스템이 결국 누구에게 이롭게 돼 있는가? 누구에게 효율적으로 돼 있는가?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 그렇다고 막 사회를 뒤집어 엎고 맨날 폭동을 일으키자 이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지. 근데 저는 결국 이렇게 경쟁하고 거기서 이기고 그 이기기 위해서는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그 까르마가 결국 돌아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회사에 다니게 되거나 뭐 결혼을 하게 되거나 뭐 새로운 환경들에 막 놓여졌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거나 그 환경에서 인간관계가 잘 풀리지 않거나 했을 때 내가 못나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너 의대 못 가서 자격지심 있어서 간호대 다니니까 저딴 얘기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장들도 사실 아픔에서 나오는 거야. 내가 어떻게 이뤄낸 건데 내가 대치동에서 어떻게 엉덩이에 종기가 나면서 이뤄낸 건데 네가 그렇게 쉽게 말해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러니까 대치동에서 엉덩이 피고름 난 거 인정. 너무 힘들었고 그 아동학대 맞아. 그렇지만 대치동에 가보지도 못한 애들이 더 많다는 거야. 넌 걔네랑 같이 수능을 봤잖아. 너 생각에는 그 대치동 친구들끼리 경쟁해서 너무 힘들었겠지. 하지만 불가침의 영역처럼 돼 있고 밑에 애들이 있었잖아.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나는 진짜 힘들었어. 나는 대치동에서 못 사는 편이어서 과외도 못 받았어. 그거가 지금 개인사를 하실 거면 에세이집을 내세요. 저희는 사회적인 프레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하지만 뭐 다 이런 교수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한테, 그분은 제주도 출신이신데 국내 정말 탑 2 안에 드는 공대에서 아이비리그에서 포닥까지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런 걸 여쭤봤죠. 그 교수님 얘기는 안 하고, 이제 교수님이 학벌이 너무 좋으신데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하셨냐, 얼마나 공부를 못했으면 여기 와서 공부를 하고 있을까. 그 교수님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더니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애들이 크는 거를 오래 봐오니 정말 대부분 다 정신을 차린다. 근데 이제 국가고시가 막 다가오면 정신을 차린다는 거죠. 근데 그게 교수님 마음은 좀 일찍 알았으면 좋겠다. 학점이 달라지는데 그게 안타까울 뿐이지, 모든 애들은 자기가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마음이 생긴다. 나는 그걸 빨리 일깨워주는 사람인 거지 뭐 그런 생각은 안 해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제가 좀 너무 흥분을 한 것 같네요. 근데 사실 그러면서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15년이나 더 산 사람으로서 저 어린애들이 저런 일을 겪을 때 어떤 걸 도와줄 수 있을까. 뭐 교수랑 싸울 수는 없잖아요. 이런 말들을 더 자주 언급해야겠다. 애들 밥 좀 많이 사줘. 근데 저랑 먹고 싶을까요? 그래도 교수님 말이 맞지, 내가 열심히 안 했지, 이런 친구들이 제가 끊임없이 근데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꾸준히 했더니, 이제 학기가 끝날 때쯤에 교수님은 왜 저희한테 예의를 지키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컸다. 네가 뭔데, 이런 생각이 저도 들 때가 있지만 저는 어떤 부채의식 같은 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오빠가 그런 사람인 거야. 이타심이. 그냥 오지랖하고 오만한 거죠 사실. 예대를 다닐 때는 어쨌든 교수님이랑 친하고 잘 보이고 관계가 쫀쫀하면 성적이 잘 나오니까 그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너무 더러운 짓을 하고 다른 학우들을 성추행하고 이런 걸 봐도 내가 묵인하고 그러면서 교수님한테 커피 사다 드리고 이런 게 아직도 저는 마음에 한처럼 남아있거든요. 저 자신이 너무 혐오스럽게까지 느껴질 때가 있고. 근데 지금은 제가 나이도 들었고 또 간호학과는 어쨌든 시험을 내가 보고 하면 성적이 전산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저를 미워해도 제가 빠져라 공부하면은 그냥 A+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울 게 없어요. 그분이 뭐 나 취직시켜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뭐 싫어하거나 악감정은 없어요. 다만 그런 환경에 아이들이 노출되는 현상 자체가 마음이 아프다. 그분도 그런 세상에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죠. 그분 혼자만 악마 같은 씌어가지고. 악마 같던데? 내가 포장하고 있잖아 지금. 사연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원님, 사연 모집하신다길래 글을 한번 끄적여봅니다. 저는 우선 만으로 중유 20대 초반이자 막 대학을 졸업한 평범한 여성이에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심리학을 사랑했기 때문에 대학교도 심리학과로 나와서 4년 동안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 호주로 워홀을 갔다 왔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순간이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시 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영주권까지 고려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간호 유학을 고려하게 됐습니다. 평생 심리학만 보고 살았고 대학원까지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이런 결정에 좀 혼란스러운 감정이 들어서 몇 년 전에 보았던 무당분께 신점을 봤습니다. 맹신하는 거 아닙니다. 괄호 해주셨는데요. 결과만 말씀드리면 저는 간호학은 사주와 맞지 않아서 심리학을 해야 하고 심리학을 하면 정말 저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조금은 흔들렸던 것 같아요. 정말 흔들렸다라고 하시니까 맹신까지는 아니다. 정말 심리학을 포기하고 간호를 하는 게 맞을까? 의심이 되고요. 며칠 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전 유학을 가고 싶고요. 영주권을 따고 싶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며칠? 깊은 고민을 하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너무 웃으면서 말해서
죄송해요. 그럼에도 문득 저의 이런 결정이 옳은 선택인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지 걱정이 되기도 해요. 오어님이라면 어떤 생각과 결정을 하셨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익명의 구독자 드림. 저도 그랬어요. 미국에 살고 싶으면 유학을 가야 된다. 그거밖에 없잖아요. 사실 결혼을 하든지 유학을 가든지 둘 중 하나니까. 근데 유학을 지금 갈 수 있어. 보니까 돈도 되시는 것 같고 고려할 입장이면 돈이 돼. 그리고 간혹 그냥 가서 배우면 돼. 그렇게 호주에 2년 3년 살아봤다 하고 그만둬도 돼요. 근데 지금 이 며칠 동안 고민해서 내가 앞으로 4년 뒤에 거기서 취직해서 간호사로 살 15년까지 인생을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건이 되면 떠나면 돼요. 그리고 간호학을 배운 심리학자. 그래서 저명해지는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인생이 이게 콤바인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그리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자신감 있잖아요. 그게 나이가 들수록 찾아오는 기회가 더 줄어들어요. 그게 참 귀한 거거든요. 그게 왔을 때 가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였다면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왜 호주일까? 호주로 워홀을 가셨다고 했지. 자기 약간 미국 여행을 한번 가봐. 호주도 좋은데 미국도 만만치 않게 재밌고 좋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유난히 호주 갔다 온 애들이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까 유난히 미쳐있던데 거기에. 그러니까 그게 약간 제주도 갔다 온 애들도 약간 정신을 못 차려. 결국 여기 내려가니까. 저도 그래서 사실 간호대에 그냥 들어온 거예요. 저도 몰라요. 이걸 해서 간호사가 될지, 아니면 간호 면허를 가진 요가 강사가 될지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이번 학기에 배우는 생리학, 해부학, 미생물학이 재밌고, 그리고 제주에 살게 됐고, 그랬으면 됐다,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공주님도 호주에 살면 됐다. 그리고 외국 대학 시스템도 한번 경험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가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나는. 해부학, 미생물학 재밌으세요? 그러니까 저번 학기, 첫 학기에는 의학 용어, 인간 성장 발달, 이렇게 두 개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의학 용어는 그냥 영어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성장 발달도 진짜 재밌어요. 몇 살이 뒤집고 몇 살이 걸어다니고, 거기서 특히 재밌는 거는 이제 인간이 발달하는 과정이 있어요. 뭐 인지가 발달하는 과정, 몸이 발달하는 과정, 이런 게 있는데 단계가 나뉘어져 있는 거죠. 도덕성이 발달하는 과정도 있어요. 이 정도 도덕 수준은 뭐 7세야, 이 정도는 13세야.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 제가 7세에 머물러 있구나. 쟤는 13세쯤은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거기 설명은 그대로 나와요. 정말 너가 나 때렸기 때문에 나도 널 때려야 돼, 그게 도덕적으로 옳은 거야, 이렇게 하는 단계가 있어요. 눈 이 단계예요. 플랭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저도요. 사실 그 저번 학기는 문과에 가까웠어요. 근데 이번 학기 시작이 된 거죠. 미생물, 해부학, 생리학. 일단 어렵지. 그리고 나한테 짜증냈지 마. 미토콘드리아, 이런 얘기가 갑자기 막 나오면서 삼투압과 핵, DNA가 뭔지. 그러니까 어떤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고를 나오고 해서 혹시 나만 못 알아듣고 있나? 이런 느낌이 들 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원래 그래서 돌아온 날 6시, 아침 6시 반까지 공부했다고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이과 출신들이거나 고등학교를 갓 나온 프레시한 20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릿속에 탑재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전교 4등 하셨어요? 그 얘기를 제가 안 드렸나요? 제가 1학년 1학기 올 A+, 250명 중에 4등 했습니다. 네. 그래도 간호학과를 다니면서 사실 가장 크게 느끼고 마음에 와닿았던 게 뭔지 아세요? 대학 평준화의 미래를 봤어요, 여기서. 오, 그래? 대학은 서열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서울대, 연고대, 고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제 뭐 중경외시, 서성한, 건동, 홍부터 막 쫙 가잖아요. 그런 서열이 있고, 그러면 당연히 더 높은 학교에 있는 애가 좋은 자리에, 직장에 취직을 한다, 이런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탑재되어 있잖아요. 근데 유럽의 나라들은 대학이 평준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를린 국립대학을 나왔든 어디 시골의 학교를 나왔든 그렇게 대학교 이름이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되세요, 그게? 안 되죠, 아예. 그러면 삼성은 누굴 뽑을 거야? 그러니까. 대학 평준화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어떤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이 뭔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간호대학교는 좀 특이한 게, 어쨌든 간호사가 되려면 국가고시를 봐야 돼요.
그래서 면허를 취득해야 된단 말이에요. 국가고시를 보려면 간호대학을 나와야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럼 이 간호대학 과정을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서울에 있는 학교, 제주에 있는 학교, 충청도에 있는 학교가 다 커리큘럼에 대한 검사를 3년, 5년에 한 번씩 컨펌을 받아야 돼요. 그 교수들의 퀄리피케이션하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까지. 그래서 거기 떨어지면 이제 간호대학교 타이틀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 학교를 나온 애들이 이제 국가고시를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평등한 수준의 수업 퀄리티를 그게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처럼 제주도에 있는 학교에서 사실 제주도에 있는 대학교 나와서 삼성전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사실 알잖아요 우리 모두. 하지만 우리 학교 제주도에 있는 간호대학교 상위 10% 안에 들면 병원계의 빅5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늘 들어갔었대요. 이 의료 대란이 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저한테 신선하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지방대에 나와서 아산병원, 서울대병원에 막 턱턱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대 간호학과, 고대 간호학과가 더 좋겠죠. 자기네 병원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아예 불가능은 아니라는 거지. 여기서 너네가 전교 10등, 15등 안에 들면 받아주겠다. 멋있죠? 믿음이 안 가요. 그쵸? 우리는 그런 사회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안 가죠. 제가 에브리타임에 또 들어갔다는 거. 건대 다닐 때 에타가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굿노트 모르는 것도 있어. 일주일에 1평째 한 팩씩 다 쓰고. 지구야 미안해. 간호학과는 만학도가 많으니까 가끔 에타에 글이 올라와요. 와 너무 상처되는 글이었어. 지금 말로도 못하겠어. 뭔데? 울지 말고 얘기해. 아줌마들 좀 니들끼리 다녀라. 낄끼 빠빠 이렇게 적은 거야 애들이. 아 개강 파티? 그걸 간다는 거예요 진짜. 나 1학기 때도 갔었어. 그러니까 낄낄 빡빡. 미안하다 애들. 이번에 5명 안다 그랬지. 걔네가 개강 파티 왔던 애들이야. 걔네랑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아직도. 아니 그러니까 얘기 왜 하려고 하는데 그 마음부터가 싫겠지? 잘못됐다. 미안하다. 아줌마가 미안하다. 근데 애들끼리 지금 술집에 간다는데 넌 걱정이 안 돼? 20살이라고 20살. 절대 애 낳지 마. 그리고 간호학과에서 연기 시험도 보는 거 알아? 교수님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2-3개 있으면 2-3명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환자분 괜찮으세요? 그래서 막 펄스 어쩌고 산소포화도 두두두 해가지고 뭐 주사 즈 해가지고 막 하는데 이제 막 이렇게 하면 점수 안 나오고 연기 시험을 봐요. 여기에 저희 학교 선후배님 계신 거 다 알고 있어요. 어떤 교수님이 떠오르시더라도 특정하거나 이제 언급하지 않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금 이렇게 격앙된 톤으로 죄 없는 여러분들께 소리를 치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목표는 요거를 매주 올릴 생각이니까요. 다음 주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가 이야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요가 얘기지만 결국에 우리 삶에 대한 얘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골이 아파. 아니야. 난 진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누구보다 재미있게 요가 철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 재미는 있어요. 그걸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골이 아픈 거죠.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지금보다 좀 덜 흥분된 상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